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정도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더 하면 너도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개소리죠. 이제 내가 좋아서 해준 선물이고 내가 더 좀 더 내겠다고 먼저 말을 해놓고서 왜 남한테 똑같이 물질적으로 대받기를 바라는 거죠? 이 사람이 꽃이나 이제 향수나 이제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고 선물을 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처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저는 평소에도 이 인간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또 끊고 하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 사귀는 기준에 항상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재밌고 또 이제 관심사가 잘 맞아서 그렇게 형성된 관계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어떻게든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 친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친해져야지 했던 사람들과는 꼭 그래왔던 것 같고, 이제 되게 그런 이유로 관계를 맺은 주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남들보다 좀 더 깊거나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좀 본받고 싶은 사람들, 자극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들을 겪으면서 생기는 감정들 중에 저 또한 한때 이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제 또래 대부분은 여전히 많이들 하는 생각이고, 이로 인해서 자칫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주제예요. 네, 바로 기브 앤 테이크인데요. 직역하면 주고받음이죠. 우리는 살면서 서로 관계라는 것을 맺은 사람들끼리 크건 작건 간에 많은 것을 주고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정도 베풀었다, 그럼 상대방도 나에게 그에 걸맞는 만큼을 베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 그만큼 주지 않으면 되게 섭섭해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보는 그 눈이 너무 좁은 탓인데, 모든 관계는 무엇인가를 주고받아요. 그 주고받는다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글이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감정까지라고도 칩시다. 근데 그 주고받는 대상을 경제적인 자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자원으로만 국한되게 생각을 하니까 나만 준 것 같아, 나만 돈 쓴 것 같아, 나만 베푼 것 같아, 이렇게 억울하고 서운한 거예요, 이게. 저는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제가 소소한 거라도 이제 막 많이 챙겼거든요. 이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이제 요즘에는 연인이나 가족 말고는 크게 챙기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런 기념일이면 특히 학교를 빨리 가서 이제 같은 반 친구들 책상에 하나씩 다 넣어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내가 좋아서. 이제 내가 40명의 책상에 사탕이나 빼빼로를 전부 넣어놨다고 하면은 그 40명 전부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선물을 한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말로 일을 하시는 직업이니까 이제 비타민 음료나 목캔디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뭐 부정청탁 이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도 선물 같은 걸 잘 못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건 요즘이고, 이렇게 이제 친한 친구 사이나 직장 동료, 이제 선후배 사이 이제 등등 이제 모든 관계에서 이제 앞서 말했던 기브 앤 테이크에 있어서 내가 억울함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관계들보다 조금 더 발전한 관계에서 비슷한 감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인 관계예요. 남녀가 서로 호감이 있어서 만났어요. 만나서 연애를 하죠. 이제 알콩달콩 만나는데 어느 순간 한쪽이 상대방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이 사람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볼 때마다 밥도 내가 사고 데이트 비용도 내가 어느 정도 좀 더 지불해.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어도 꽃이나 화장품, 이제 향수나 시계 이런 걸 선물하는데 이 사람은 왜 내가 해주는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상대방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나 혼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점점. 이제 물론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한쪽이 밥을 산다거나 영화표를 산다거나 이런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한쪽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지금 이 기브 앤 테이크랑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 경우가 아니라 이제 A랑 B라고 할게요. A가 평소에 돈을 자주 써요. 근데 B가 오늘은 내가 낼게. 너가 항상 좀 더 내잖아. 이런 경우. 한쪽만 일방적으로 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데 B는 절대 A한테 너가 돈을 좀 더 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럼에도 A가 스스로 내켜서 조금 더 부담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그 경우를 예로 든 거예요, 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정도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더 하면 너도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개소리죠. 근데 내가 좋아서 해준 선물이고 내가 더 좀 더 내겠다고 먼저 말을 해놓고서 왜 남한테 똑같이 물질적으로 대받기를 바라는 거죠? 이 사람이 꽃이나 이제 향수나 이제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고 선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좋아했어. 그러면 성공한 거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지라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해줘, 이거 사줘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경제적인 자원을 줬다고 해서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그걸 바라는 건 철저하게 계산적인 인간관계고요. 나는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순수한 의도로. 근데 의도치 않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조언이나 배려 혹은 위로와 격려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자원을 주었고 대신에 정서적인 자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요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일을 꼬박꼬박 챙기고 평소에 밥을 사기도 하고 이제 책이나 어떤 좀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챙겨받은 적은 없어요. 평소에 내가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얻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아까 그 예로 들었던 연인 관계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얻은 거고 그 감정으로 인해 나 역시 행복해졌다면 그걸로 얼마나 크고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제 큰 예를 연인 관계로 들었는데 연인이건 친구건 같은 인간 관계예요. 어떻게 더 발전을 했냐 차이지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인데 친구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니 생일 선물을 이제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이제 그 동창생들끼리 있는 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한 명이 생일일 때마다 이제 서로 다들 챙기죠. 이제 챙기는데 어느 한 친구가 생일이었어요. 이제 그 친구는 우리한테 이제 뭐 갖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한 친구가 조금 가격이 나가는 케이크를 선물한 거야. 선물하는데 근데 주면서 그 말을 한 거죠. 생일 축하해. 내 생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이 말을 왜 한 거지? 그래, 입이 지났지만 자기 생일 때 뭘 받고 싶었더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 선물을 한 친구도 자기 생일일 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다른 친구의 생일이 되니까 그 친구한테는 자기가 불편한 선물을 준 거잖아요. 좋은 날에 굳이. 나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뭐 어쩌라고. 안 해주더니. 나는 널 위해 이렇게 돈을 쓰네? 아까워하는 거야? 아니면은 넌 안 해줬지만 난 해줘. 과시하는 거야? 꼭 그렇게 말해서 상대방한테 찐고구마를 먹여야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옆에서 그 친구들을 다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그런 멘트를 날렸던 그 친구도 아마 알게 모르게 생일이었던 친구에게 평소에 많은 걸 받았을 거예요. 그게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었을 텐데 그게 아마 저였다면 그걸로도 이제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내가 이 정도쯤은 하면서 이제 선물을 했을 텐데 그 친구는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보는 눈이 좁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둘이 그렇게 막 썩 잘 어울리진 않아요. 잘 어울리진 않고 한쪽이 이미 어느 정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서로
관계가 우호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했던 말을 결국 다시 하는 거거든요. 주고받음에 있어서 나만 베푼 것 같다,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한번 그 상대방은 나한테 무엇을 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소하거나 작은 거라도 꼭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심적으로도 내가 받은 게 있다면 그걸로 쿨하게 퉁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건 굉장히 좋은 케이스지만 반대로는 어쩌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나와 이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인간관계에 되게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는 아니 나는 안 되겠어, 나는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겠어 싶으면은 그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또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분은 자기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원을 준 거니까, 남한테 베풀긴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만큼 대가라고 하면 너무 말이 안 좋은 말 같은데, 베푼 만큼 받고 싶어 하는 건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생각일 수도 있고. 제가 오늘 한 얘기들은 언젠가 제가 읽었던 책에서 보고 거기에 제 생각을 조금 더 더해서 이제 말한 거거든요. 이제 참고한 책이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내용들이 너무 와닿아서 읽으면서 제가 이제 한참 노트에 메모를 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라는 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바뀌기 마련이니까, 물론 항상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네, 그럼 지금까지 승비였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종종 이렇게 또 찾아뵐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